오늘도 뒷북 2탄은 아니고 제가 대전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여기가 워낙 핫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시간을 내서 둔산동 쪽을 잠깐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임장을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서 뭐 영상이 엄청 다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알아보고 영상을 올리는 것인 만큼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이라고 사실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방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별로 없고 투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언제 오를지 알면 뒤늦게 들어가지 않고 좀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주변을 한번 봐보면 왼쪽에 샘머리 아파트가 있고요. 갭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 아파트인데 왜 여기를 먼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누구 전문가가 찍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정부 대전청사가 있고 조달청, 특허청 이런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 양쪽으로 해서 공원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둔산동에 와서 느낀 거는 정말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공원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아까 출발한 샘머리 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한밭수목원이라고 엄청 큰 공원이 있고요. 둔산동과 만년동을 이렇게 아우르는 갑천과 유등천이 흐르고 있고요. 주위로 해서. 그리고 대전 정부청사를 따라서 대전의 센트럴파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책할 데들은 되게 많고 뭔가 서울이 되게 좀 빽빽하게 뭐가 들어차 있고 복작복작한 사람이 많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대전에서 가장 중심이고 도심가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도 상당히 많고 여유가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지금 또 이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꿈나무 아파트고요. 이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물론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대전 정부청사에서 가깝긴 하지만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전 사는 지인분한테 물어보니까 대전을 비롯한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의 중요성이 서울만큼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차가 막히더라도 서울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이든 버스든 다른 교통수단들도 같이 이용하셔서 꼭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게 물론 하지만 서울만큼의 중요도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 거리보다는 이제 배정받는 학교 그리고 이제 학원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선호도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보면은 둔산동 지역에 호재도 있죠. 트램이 예정되어 있고 트램이라는 방식과 노선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어서 노선이 정해졌고요. 23년 착공, 25년 개통 목표라고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 홈플러스고요. 아무래도 이 둔산동이 서울로 치면은 강남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이쪽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려 있는 곳이 이제 이 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오른쪽 왼쪽 이렇게 큰 권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둔산동은 보시면은 이런 업무지구 그리고 상권의 우측에 주로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얼핏 지도상으로 보면은 시끄럽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전 주거지역이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앞쪽에 보이는 한마루 삼성 아파트 그리고 더 가면 있는 이 지역의 대장주 크로바 아파트 그리고 안쪽에 있는 국화 아파트 모두 92년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둔산동이 90년대 초반에 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
개발된 곳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들이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쪽 아파트들이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들이야 뭐 워낙 가격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사업성이 나와서 이제 추진들이 많이들 되고 있는데, 그 여기 대전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사실 이제 90년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 막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된 케이스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전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보면 충분히 이걸 새 아파트로 새로 탈바꿈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도 뭐 200%니까 물론 재건축하기에는 높은 용적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 층수는 높은데 아파트 간격이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실거주하시기에도 프라이버시 측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다들 아파트가 남향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주변 학교에 가까운 단지라던가 큰 도로변에 있는 동들은 아무래도 소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쪽 동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 가까운 동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여기 둔산동에 온 이유인 크로바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고 있는데요. 광주에 봉선동이 있고 대구에 수성구가 있고 강남에 대치동이 있다면 대전에는 둔산동이 있고 바로 이 둔산동의 중심이 크로바 아파트죠. 제가 그렇다고 크로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대장주다 보니까 대전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크로바 아파트가 먼저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갭 메우기들이 막 진행이 됐다가 올해 들어 다시 한번 또 여기 크로바 아파트가 올라서 지금은 10억을 훌쩍 넘은 걸로 보입니다. 진짜 여기가 5억이 올랐느냐? 그 부동산 실거래가 추이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대전 사람들은 대전 아파트 값이 절대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0년, 11년, 12년 쭉 5억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대전의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세종시 때문에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거의 집값이 안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여기에 수요가 있으면 전세를 또 많이 선호를 했겠죠. 하지만 17년 말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18년, 19년에 거의 폭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17년 대비해서 보시면은 거의 2배에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대전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면 14년에 공급 폭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주택 수요보다 더 많은 그런 공급 폭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 쭉 집값이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세종시 때문이죠. 세종시로 행정정부를 옮기면서 빈 땅을 개발해가지고 대규모로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대전 사람들이 이 세종의 성장이 대전에 엄청 큰 호재로 작용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대전의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보시면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17년 이후로부터 점점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 부동산 대책도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파리 대책이 이제 주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했고 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규제책이 나오다 보니까 자금이 풍선 효과를 내면서 지방이라던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2017년 정도가 왜 타이밍이었냐면 보시면 원래 이 크로바 아파트는 갭이 2억 전후로 좀 낮습니다. 뭐 적어도 1억 이상씩은 났던 것 같은데 쭉 가다 보시면 갭이 확 줄어들 때가 있죠. 2016년 말부터 해서 갭이 1억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대전 사람들이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세만 찾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매매가는 오르지 않는데 전세가는 오르게 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여기를 살 수 있으면서 이제 세종과 대전의 공급을 보아하니 공급이 점점 줄어들 것 같으니까 여기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구축이지만은 업무지구와도 가깝고 여기 이제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군,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둔산동 학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기만의 또 특수한 그런 입지 요소들이 있어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목고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강남의 파락군과 같은 우수 학군을 가진 지역에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 같고요. 보시면 이 크로브 아파트, 목련 아파트, 한가람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학원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한밭초등학교도 이쪽에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운정중학교, 그리고 탐방중학교도 이 둔산동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로바 내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왼쪽이 크로바 아파트, 오른쪽이 목련 아파트인데 크로바 아파트도 세대수가 상당히 큽니다. 1600세대가 넘고요. 특이한 점은 이쪽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20평대가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고 30평대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30평대도 이제 33평, 4평 정도인데 이쪽에 보이는 둔산동의 아파트들은 36평, 40평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방이 좀 더 큰 평수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집값이 이제 부담이 좀 적었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평수를 선호하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 크로브 아파트도 40평대가 가장 세대수가 많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탐방중학교가 보이는데요. 이 둔산동에서 만나는 학교들은 다 하나같이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 메인 건물은 나무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상당히 새 건물 같네요. 이거는 체육관인지 정확히 무슨 건물인지 지도에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엄청 새 건물 같고, 그 이제 건너편에 지금 세이브존 맞은편에 보이는 게 문정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빵집도 되게 유명하대요. 하레하레? 되게 맛있는 빵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정 내거리 쪽에 세이브존이 있는데 약간 유코아 아울렛 같은 느낌이라서 이 주변 아파트 단지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이 이제 편하게 장 보러 가실 때나 뭐 이렇게 쇼핑하실 때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주말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뭐 차가 막힌다거나 뭐 시끄럽다거나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뒤쪽으로 국화 한신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이쪽은 그 국화 한신, 우성, 신동아 이런 식으로 국화 시리즈, 국화 아파트들이 쫙 모여 있는데 좀 재밌는 점은 크로바 아파트에 가까울수록 평당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평단가로 보면 선호도가 아마 이렇게 쫙 보일 것 같아요. 이쪽 라인 국화 한신, 우성, 신동아가 제일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국화 라이프, 그 다음에 이제 청솔, 국화 동성 아파트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작고 이게 임대 아파트가 있나 이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별로 안 보고 이제 동성과 이제 청솔까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한밭초등학교고요. 뒤에는 시애틀 공원이 있는데 왜 이름이 시애틀로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길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아파트들만 이 한밭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국화 아파트는 문전초등학교와 삼천초등학교로 나뉘어서 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그런 사이트들에서 학교를 클릭하면은 어디 아파트까지는 어느 학교로 배정을 받는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가까운 기준으로 보통 배정을 받는 것 같던데 한번 확인을 어느 단지가 어느 학교로 배정을 받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애틀 공원, 그리고 그 뒤쪽이 영진 햇님 아파트입니다. 동네 아파트 이름들이 상당히 귀엽죠? 오른쪽은 국화 아파트, 왼쪽은 햇님 아파트. 약간 유치원에 이제 햇님반, 이제 국화반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이게 지금 둔산동이 이제 업무지구나 그런 상업지구 근처에, 지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근처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그 가운데 그 학교 주변으로 오면 상당히 조용한 그런 주거지역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공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그리고 보시면은 동 간격이 상당히 다들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오래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긴 하지만 상당히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둔산동 임장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사실 이제 둔산동 주변에도 더 아파트들이 있고, 저기 이제 월평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전에서 핫한 도안신도시라던가 유성구라던가 가보고 싶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되게 짧게나마 대전을 둘러보다 보니까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이 동네를 와서 보게 되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동네의 단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야? 진짜 이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찾아오겠다. 어머나, 갑자기 이런 곳에? 이쁘게 생겼다. 제주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정표도 알 수 있죠. 나 여기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여기 맞아? 옛날에 막 유리병 깨가지고 맞아 담벼락 넘지 말라고. 노래 와. 갑자기 이렇게 또 대박, 진짜 느낌 있다. 진짜 힙하다. 익산동 아무것도 아니야. 익산동 너무 좋았어. 익산동은 완전 관광지 느낌이잖아. 이제 다다다. 우와, 진짜 대박. 대박. 대박, 너무 느낌 있다 진짜. 사람들이 진짜 사람 없다. 네, 너무 무서웠어. 하얀색 입은 거 그래. 오, 여기 있다. 하나하나 되게 인테리어를 진짜 이쁘게 했다.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손품 발품은 계속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같이 부자 되세요.